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하고 7월 1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최근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뉴스를 잘 보지 않지만은 뭐 거의 안 보죠. TV를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켜니까. 근데 수요 뉴스를 좀 봐야 돼서 오랜만에 뉴스를 봤는데 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가 국내 보도도 아니고 해외 우리가 잘 모르는 리투아니아에서 어떤 잡지에서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럼 그 리투아니아 기사 자체를 한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현재 그 보도 내용과 다른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본 보도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에서 그 보도 내용을 부인한 건 없어요.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기초 이제 자료가 되는 걸 제가 한번 제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게 JTBC 이제 보도고, 오늘 어제 나온 보도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 MBC, SBS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는 종편에서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 수해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실제 쇼핑을 한 거는 7월 뭐 11일, 12일 이때였던 것 같은데 비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게 해외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해진 게 2, 3일밖에 안 됐고, 2, 3일도 채 안 됐지요. 또 마침 수해 피해가 극심해지는 인명 피해가 본격화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비가 대단하죠 지금. 자, 일단 JTBC 뉴스를 봤을 때 이 자막을 제가 일부러 보기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쇼핑한 사실을 인정을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해명을 한 사람이 대통령실 관계자예요.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JTBC에게 우연히 들렀다. 갔기는 갔는데 쇼핑은 안 했다. 현재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경 갔다. 예, 이런 겁니다. 우연히 갔다. 예. 내가 한국에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맡고 있는 걸 전혀 모른 체하고 나는 나 혼자 즐거운 일을 했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리투아니아 현지 보도와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요즘은 이게 리투아니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언론에 기대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사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또 알더라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뭐랄까 방법도 없고 유튜버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SNS가 없었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구글 번역기도 있고 또 제가 다른 분야를 다루면서 뭐 폴란드, 루마니아, 뭐 중국 심지어 일본 그런 기사들을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로 일단 번역을 해서 많이 소개를 한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입수하죠. 물론 영어로 된 정보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구글의 번역기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서비스는 다 제공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활발하게 번역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읽을 만하게 제공하게 된 지는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이것도 세상의 변화예요. 예, 옛날 같았으면 훨씬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는 한 민간인이 이제 나서서 사실관계 확인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인용 보도만 하고 있지 전문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걸로 시작해야죠. 쉽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우연히 들른 것인지 물건을 사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기사고 이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투아니아인데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제목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보면은 한국의 영부인 7월 13일자예요. 예, 현재 13일이고 쇼핑을 11일, 11일, 12일, 뭐 13일 이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한 14일 정도 보도 나온 거니까 지금 얼마 안 되기도 한 거예요. 알려지기는. 근데 한국어로 넘어오는데 하루 정도 걸렸어요. 누가 찾아서 이슈가 됐겠죠. 여기 보면 제목을 대충 제가 번역을 해보면은 한국의 영부인 50세의 패션 아이콘이다. 옷을 잘 입는다. 그리고 젊어 보인다. 나이보다 훨씬.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명품 가게에 들렀다.
이런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입니다. 자, 이래 되면은 이 잡지가 뭐 잡지인지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성향을 가진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한 겁니다. 홈페이지 화면을. 이게 보면 혹시 여러분 인콰이어라는 잡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연예인들 또 셀레브리티라고 그러죠.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의 약간 사생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명품류를 여기 자동차나 뭐 화장품이든 옷이든 뭐 장신구든 그런 걸 좀 홍보해서 좀 팬시한 삶을 좀 추종해라. 뭐 이런 걸 부추기는 이제 그런 류의 잡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일 위에 있는 사진만 기사만 보더라도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가십성이 좀 있어요. 잠을 따로 잔다.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성공이 되면 잠도 같이 자고 뭐 이런 저기 이야기고 왼쪽에 밑에는 약간 뭐죠 벤 애플렉이라고 미국의 영화 배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이렇게 기관총을 들고 있던 친구고 오른쪽은 그 동네 좀 이야기 우리한테는 잘 모르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입니다. 대충 분위기는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서 약간 가십성으로 다룬 기사인데 아마 이들도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는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기사가 그냥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기사에서 실린 내용이에요. 이것도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게 이게 구글 지도에 가서 검색을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길보기 있잖아요. 길보기로 하니까 이 가게들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데 잡히는 화면이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리투아니아 수도 넣어서 요 가게 이름 넣으면 나옵니다. 이게 요 똑같은 장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16명의 수행원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비서 더하기 저기 경호원들 요즘 이동 중인 거예요. 전체 5개의 가게를 돌아본 거거든요. 그들의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우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 잡지의 기사와 같이 들어간 사진이에요. 이게 브롤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리투아니아가 명품으로 유명한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류의 명품이면은 이태리, 프랑스 생각하는데 이거는 리투아니아 브랜드고 이 브랜드가 밑에 새끼 브랜드를 한 5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형제 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브라더하고 비슷하죠? 투예요. 투.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명의 형제가 시작한 이런 가게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포착된 모습이고 이것은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거리 보기로 해서 그 지역을 찾은 겁니다. 예. 우리 강남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강남에 가면 이런 데가 좀 있죠. 명품 가게들이 쭉쭉 늘었었는데 인적은 살짝 드물면서 브룰리아이라고 가게가 보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화분이 밑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동그란 화분이 있는 것도 같고 난간이 이제 확대해서 보면 난간이 계단이 2개인 것도 같고 그 앞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거 차 뒤로 자전거 거치대 살짝 보이죠? 그 사진 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장소가 맞아요. 자, 그렇고 자, 두 브롤리아이에 소속된 브랜드예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프라다. 예,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네, 여기 여러분 남자 옷들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장 같은 거, 그 구찌 잘 아시는 거고, 뭐 그 정도가 제가 이름을 들어본 거였습니다. 예, 그 밑에 거는 뭐 잘 낯선 브랜드, 아직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소속돼 있는 프라다나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 구찌는 다 아는데 더 브롤리아이라는 아마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여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은 거예요. 잠깐 대화를 한 것 같거든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느냐. 그리고 이 가게들이 우리 주변에 5군데나 있다. 4군데인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흥미를 상당히 느꼈는지 이 4군데를 다 가보더라.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권유로 갔다. 권유 내지는 호객인데 다른 사람의 권유로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명품 매장에서 호객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리 한번 들러보세요. 저희 가게.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 내용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혀 예고 없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 문제 이슈가 더 커지면. 자, 이거는 이제 기사를 걸어 놓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뭐 그러니까 인트로 소개 부분은 좀 뺐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골랐고 요 내용을 이제 요 다음 장에서 번역한 거 보여드릴게요. 사실관계 위주로 적었습니다. 예, 길어지니까 이 매니저 이 안드리우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매니저가 한 이야기예요. 한국 영부인이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권유를 했다. 누가 권유했느냐? 그 가게에서 권유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제 상식으로는 요즘은 일반 시장에 가도 경쟁하는 상인들끼리 서로 호객 행위 안 할 게 약속하고 하는 데 많아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많이 줄었어요. 무슨 먹자 골목 같은 데 가더라도 뭐 곱창 집이 쫙 있고 칼국수 집이 쫙 있어도 호객 행위를 서로 안 하기로 해요. 왜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데 명품 가게에서 그렇게 한다? 예. 그리고 16명의 동행이 있고 그 한가운데 저 먼 발치 보통 사람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그걸 어떻게 호객 행위를 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가 돼요. 자, 우리도 뭐 여러분 결혼을 한다거나 뭐 내가 결혼을 하거나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 뭐 명품 가게나 백화점의 명품관을 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구매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줬어요. 어떻게 다 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가 16명이었다. 거기 비서도 있고 경호원도 있었다. 6명은 밖에서 대기하면서 경계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냈다. 뭐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데는 뭐 붐비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사람이 더 못 들어오게 해도 충분했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에서 대화가 어떻게 했든지 좀 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여러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냐, 궁금하다. 그래서 설명을 했다. 이 사람 매니저가. 근데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나 보다. 근처에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더니 5군데를 다 방문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처음 간 날이 11일이고 두 번째 간 날이 12일이고 두 번째는 직접 가진 않았어요. 보도가 된 게 13일이네요. 그리고 하루쯤 시차를 두고 우리가 또 시간이 빠르니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지금 알려진 거예요. 방문 다음 날, 이날은 뭐냐? 이 대통령 일행이 폴란드를 가기로 된 날이에요. 여기 이제 나토 정상회담 끝이 나고 폴란드로 가는 날인데 그 다음 날 대통령 부인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다. 사람을 보내서 몇몇을 보내서 추가로 물품을 구매했다. 요거 핵심적인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영어로 된 부분에 추가로 물품을 구매했다. 항목과 어떤 걸 샀는지, 얼마치를 샀는지는 비밀이다. 추가로 물품을 구매했다. 이 말은 뭡니까? 처음 방문한 날 11일 날도 물건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이 나서 떠나기가 전에 아쉬워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수행원들을 시켜서 더 사왔다. 이런 추정이 이제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물건을 사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크게 대치가 되죠. 이때 한국에서는 이제 비 많이 온다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자, 일단 그 기사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게에서 약간 사족을 붙인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 30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투아니아의 수도에서 가장 저기 괜찮은 곳이고 세계적인 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명인들, 즉 소위 셀레브리티들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말을 해요. 이 정도 급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 정도 급이라는 게 뭡니까? 영부인급이에요. 퍼스트 레이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지금 수해 와중에 공무로 간 상황에서 쇼핑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죠.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건데. 본인들이 지금 다스리는 수많은 공무원들은 밤샘 작업을 하고 국민들은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뭐랄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이 닿지 못했고 또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만에 하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은 부인을 데리고 이럴 때 갔을 때 짜투리 시간에 쇼핑을 하고 그러냐? 그것도 공개적으로 미리 약속도 안 하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쇼핑을 하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발언을 봤을 때. 100% 확신은 없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30년 동안 장사했는데 세계 유명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리투아니아 갈 데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수도 빼고는. 그런데 수많은 연예인들은 다녀갔지만 이런 퍼스트 레이디는 처음이다. 자, 이거는 이런 이제 짐작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지탄을 받는 게 아니고 세계 정상권에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의외다. 거참 혀를 끌끌 찰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JTBC의 그 내용을 한 번 더 볼까요? 우연히 들렀다. 우연히 들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호객 행위를 해서 권유를 해서 들른 건 아니다. 그 전에 어떤 정보를 들고 갔을 수는 있다. 듣고 갔을 수는 있어 본인이. 그런데 우연히 들렀는데 5군데를 다 간다. 자, 호기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마침 시간이 좀 있어서 서둘러 둘러봤다. 뭐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것도 좀 있긴 했지만 그 정도 뭐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게 눈에 안 띈다고 생각하는 게 웃기는 일이죠. 그래도 물건을 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조심했었어야 되네. 그지만 그 정도는 뭐 강하게 지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쁘게 봐서 그냥 넘어가 줘도 되겠다. 눈 감아줘도 되겠다. 이럴 수 있는데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사람까지 보내서 추가로도 구매했다. 즉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그리고 자기 남편의 명령을 받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밤샘을 하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쇼핑을 했다. 그것도 의리의리하게 수행을 그만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을 열 몇 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 맞느냐?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물건을 안 샀다는 부분이 더 커요. 그런데 샀잖아요. 2번이나. 충동 구매도 아니고 집에 가서 떠날 날은 되고 나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사고 싶었던 물건은 더 있었고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물건 더 사오게 했다. 여기서 또 무서운 거는 그 수행원들이나 이 기자들이 수십 명 따라갔을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 기자들이 분명히 그 중에 몇몇은 영부인을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몰랐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 거잖아요. 거리에서 5군데 가게를 돌았으니까. 그죠? 한 열 몇 명씩 움직였으니까. 거기다 우리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갔으니까. 20-30명이 움직였을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띌 수가 없고 사진으로 안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 전부 입 닫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용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이런 부분이 모순으로 비춰지지 않는 분위기구나. 대통령실이. 그리고 그들을 매의 눈으로 쳐다봐야 될 기자들이. 아니요,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죠. 이게 그 통째로 알려진다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냥, 투표 때만 되면, 뭐,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것 같은가, 또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는가, 그것을 저울질해보고, 판단을 하는 게 보통 일반 국민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해서, 저쪽이, 소속이 이쪽이니까 난 반대 안 해. 소속이 저쪽이니까 반대할 가치가 없지만 반대해. 이런 거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우리 어릴 때, 골목대장 입고 할 때, 그때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냉정한 시각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 많은 공무원들이 밤샘 수고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공무원들의 수장인 대통령의 부인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 우리가 누가 고생하러 가면은 집에서 마음 졸이면서 한 마음으로 하는 거 많죠. 그게 정성을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 더 강하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수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뜨개질을 하면서 같이 뭐 밤을 새우고 이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런 천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모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수장의 부인이 이런 마음을 모아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의 기를 빼앗는 행동이죠. 예, 그래서 뭐 모든 국민이 분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에 전해지는 과정에 시차가 2, 3일, 한 이틀 정도 있는 바람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이 손실되는 그런 큰 사고가 나는 상황에 이게 같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한국을 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인재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왜 통제가 못 됐을까? 옆에 강물이 홍수 수위에 올랐다고 경계가 그런 경보가 나온 지가 두세 시간이 흘렀고 그 옆에가 낮은 지역이라 저기 물이 넘치면은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밑에 설치된 자동 양수기로는 어림없다. 이것을 경험이 미숙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걸 차단을 못했잖아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컵라면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일을 닥친 사람들,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지금 제정신 아니겠죠. 그런데 16명의 공무원을 그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그와 비슷한 시간에, 한국이 비가 한참 오고 있던 시간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작년 수해 때도 많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어요. 서울에서. 뭐 퇴근한 것부터 해서, 뭐 연락이 안 된 것부터 해서, 또 피해가 난 반지하에 가서 그가 보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했던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도 엄청나게 받는 재난 문자에 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반지하가 꼭 언급이 됐었어요. 그게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말자. 그런 게 공무원들 사이에 주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신랑, 한 번은 부인.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레이디가 영부인이 해외 순방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게 과연 일반적인 일인가? 이런 거 언론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연예부 기자 이런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네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영부인들이 있었나?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여파가 있었나? 부터 해가지고 그거 연예부 기자들이 그 기사 작성하면은 조회수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기자들 좀 해주세요 그런 거. 그리고 무엇보다 따라간 많은 기자들이 목도했을 텐데 그들한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미국 뉴욕인가요? 바이든에 대해서 막말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MBC 기자. 이번에 MBC 기자가 비행기 타고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행기 안 태운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고소까지 하고 결국 인정 안 했잖아요. 국민들이 다 들은 그 이야기를. 자,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행태는 언론을 조심해야 되겠다. 예? 왕조 시대인 조선시대에도 조심했던 그 은관들, 실록에 남긴 그 은관들 있었죠. 그때도 그렇게 조심했는데 전제 정치 시대에서도 지금은 민주공화국에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즉 미운 기자들은 몰아내고 내 말만 믿어주는 좋은 점만 보도해주는 기자들만 데리고 갔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했다. 그게 바른 길이냐. 그런 느낌까지 들잖아요. 이거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문사나 기자들이 있다면 그 따라간 기자들 다 리스트 나올 거 아니에요. 봤냐 못 봤냐부터 시작하면 금방 나와요.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문 기사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